오늘은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수학이라는 말이 나오면 경기부터 일으키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겁먹지 마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저도 학창시절 수학을 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고3 때 왜 제가 수학을 못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석을 깨우치지 않고 해법에만 치중했던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도 원칙이 있고 응용이 있습니다. 고수가 되면 원칙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요령부터 터득하려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요령을 먼저 배우려는 사람은 크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원칙과 정석을 탄탄하게 다진 사람이 나중에 대성하게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인욕과 지게에서 지게를 강조하기 위해 이런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지게란 한마디로 계율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원칙을 지키자는 뜻입니다. 밑에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겠지만 타점 잡기가 애매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 정석대로 가자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이 시장에서 꽤 이력이 붙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경험이나 실력에 있어서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동안 실전에서 느낀 부분에 대해 강조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요지는 완벽한 타점을 잡기 위해 원칙을 지키자입니다. 응용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제가 실전에서 해보니까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 자꾸 무의식적으로 응용을 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잘못된 타점에 들어가 매매에 실패한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헬릭 스미스입니다. 제 매매 원칙에 따라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은 충족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조건이 애매합니다. 두 번째 보조지표에서 파란 선이 검은 선 위로 올라오기 직전입니다. 이곳을 타점으로 잡아야 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제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까 제대로 나온 타점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타점은 누가 보아도 주가가 확실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타점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아슬아슬합니다. 상승세를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상승세가 보장된 두 번째에서 타점을 잡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를 추세 추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 기법 하나로 수백억대 자산가가 된 일본인 투자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 지론이 확실하게 상승세가 보장된 자리에서 타점을 잡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다른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제 원칙을 응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자꾸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그때까지는 추세 추종의 원칙대로 애매한 부분은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상승세가 확실하게 보장된 자리에서만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에서 타점을 잡으면 더 크게 수익이 납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큽니다. 추세가 하방으로 꺾일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제가 아직 지수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지수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위험성을 감수하며 크게 먹을 것이냐? 안정성이 보장된 자리에서 적게 먹느냐? 여하튼 제 결론은 후자 쪽입니다. 안전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수분들은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스스로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솔트웨어입니다. 타점이 두 번 나옵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최근에 나왔던 타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확히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에서 타점이 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 지점입니다. 분명 제 원칙에는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보조지표에서 막대 그래프가 검은 선을 뚫고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세 번째 보조지표도 조건이 성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저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무시하고 이 지점을 타점으로 잡습니다. 다행히 이 차트에서는 상승세가 나오지만 실전에서 해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표로만 판단해보면 적극적으로 세력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지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트를 보면서 이 지점이 세력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된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거래량이 전혀 없다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표상으로는 분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결론은 원칙을 지키자입니다. 오늘 제 결론은 지표값을 믿고 아직 상승 추세가 아니라고 판단하자입니다. 오늘 제 결론은 인간의 판단보다는 지표상에 나타나는 수학적 함수관계를 믿고 따르자입니다. 그럼 어디서 타점이 나올까요? 바로 그 다음 캔들에서 정확히 나옵니다. 분명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공부할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의 주제는 캔들 매매입니다. 캔들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차트 앞쪽에서 막대한 거래량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세력의 개입이 누가 보아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양봉과 음봉이 번갈아 나오며 그래프가 깔끔하지 않고 좀 지저분합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캔들이 나오는 이유는 저게 다 매물 소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매물 소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차트에서는 반드시 이 매물 소화라는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각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매도 타점을 잡을 때 이 개념을 모르면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지레 겁을 먹고 수익 실현을 조금밖에 못하기 때문입니다. 캔들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격 차트에서 첫 번째 양봉 캔들을 유심히 보면 아랫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아랫꼬리는 상승 의지를 상징합니다. 양봉이 시작되는 저점에서 처음에는 밀려 내려왔다가 매수세가 치고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냥 일단 단순 암기식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랫꼬리 양봉은 상승 의지이다. 두 번째 음봉 캔들을 보겠습니다. 윗꼬리 아랫꼬리가 다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누르는 매도세와 아래서 치고 올라가는 매수세가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하자면 이런 캔들은 공방전 캔들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음봉이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봉은 시가가 아래에서 시작해서 종가가 위에서 끝납니다. 반대로 음봉은 시가가 위에서 시작된 것이고 종가가 밑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에서 두 번째 음봉의 종가는 아래에서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양봉과 두 번째 음봉만 남기고 뒤에 부분이 없다고 가정하면 첫 양봉을 기준으로 대략 3분의 1 지점에서 종가가 형성된 것입니다. 겁을 먹고 여기서 수익 실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세 번째 양봉은 도지형 캔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을 때 도지형 캔들은 하락세에서 상승 반전의 신호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만일 상승세일 때 도지형 캔들이 뜨면 하락 반전의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로 도지형 캔들은 방향 전환 신호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바로 앞에 음봉이 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출현한 도지형 캔들은 상승 반전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슈팅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겠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있는 어떤 초등학생이 이 차트를 들고 와 묻습니다. 삼촌, 도지형 캔들 뒤에 왜 갑자기 이렇게 급상승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시간적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야. 우리 조카 제법 똑똑한데. 비밀은 도지 캔들 전에 나온 이 장대 음봉에 있단다. 이런 음봉을 매물소와 음봉이라고 하지. 쏟아지는 매도세를 이 음봉이 온몸으로 다 받아낸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나오는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슈팅이 나오게 된 것이란다. 그러니까 이 장대 음봉에 희생이 있었기에 장대 양봉이라는 영광이 생긴 거지. 그래서 차트를 분석할 때 항시 매물 소화라는 개념을 잊어서는 안 되는 법이란다. 인간의 심리가 본능적으로 음봉을 싫어하고 양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 심리는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주린이 시절에는 양봉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수들은 음봉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고수들은 양봉보다 음봉을 좋아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이 깊어야 높은 산이 생긴다. 조금 상상이 되시나요? 파동에너지 역학 이론에 따르면 하방 압력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나오는 상승 폭발이 커진다고 합니다. 개구리가 몸을 한껏 응축하여 힘을 안으로 모은 후에 점핑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음봉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수들은 눌림의 자리만을 찾아다닌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음봉이 큰 장대 음봉만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이 차트에서 저 매물소와 음봉을 머릿속에 각인시켜 두시길 바랍니다. 이 차트를 사진으로 찍어서 반복해서 보시면서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을 자꾸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진짜 단타 고수들은 결코 돌파 매매나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눌림목 매매만 한다고 합니다. 차트상 눌림이 나올 자리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미리 매수를 걸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눌림의 깊이가 깊을수록 파동에너지 이론에 의해 상승폭이 커진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해보니까 눌림목 매매가 가장 안정적인 단타 매매법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단타 매매에 대해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일봉이 아니라 분봉이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지금 단타 매매를 한다고 상상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 매도 물량을 다 잡아먹으며 상승을 하다가 고점에서 하락이 시작되어 장 중반까지 쭉쭉 밀렸습니다. 차트를 쭉 관찰하다가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타점이 정확히 보이시나요? 밑에 보조지표상에서 정확히 타점이 나옵니다. 분봉상에서도 밑에 보조지표는 정확한 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조지표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순수하게 가격 차트에서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캔들 매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하락 추세 끝에 도지형 캔들에서 타점을 잡으실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선택은 아닙니다. 도지 캔들은 방향 전환을 상징하니까요. 하지만 제 선택은 도지 캔들도 아니고 윗꼬리가 달린 확실한 양봉도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작은 양봉입니다. 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제가 왜 이 작은 양봉을 타점으로 선택했을까요?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도지 캔들이 아직 확실한 방향 전환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확실하게 보장된 자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타에서는 순식간에 상황이 반전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작은 양봉전에 나오는 윗꼬리가 달린 양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아랫꼬리가 달린 양봉은 상승 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윗꼬리가 달린 양봉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매물소와 양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윗꼬리 양봉은 매물소와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봉 캔들이 쏟아지는 매물을 온몸으로 다 받아낸 것입니다. 저 앞쪽에 상승을 시작했을 때 두 번째 등장한 음봉 캔들이 매도세를 다 받아낸 것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다시 끝으로 시선을 옮겨 매물소와 양봉 뒤에 작은 양봉을 자세히 보면 살짝 아랫꼬리가 달린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물론 윗꼬리도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양봉을 매물 소화와 상승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양봉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또한 이 양봉의 윗꼬리가 바로 전에 나오는 장대 양봉의 윗꼬리보다 훨씬 길이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즉 소화해야 할 매물이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상승 의지를 보여주는 아랫꼬리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세 추종의 원칙에 따라 이 작은 양봉이 상승세를 안전하게 보장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도지 캔들에서 타점을 잡은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위험성보다는 안정성을 택한 것입니다. 아마 단타를 즐겨 하셨던 분들은 제 말을 실감나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실전 단타에서는 이런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일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시 위험성보다는 안전성을 우선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제 입장에서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도지 캔들은 80점짜리 타점이고 윗꼬리 양봉은 90점짜리, 마지막 양봉은 100점짜리 타점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서 가장 크게 공부해야 할 내용은 저 앞쪽에서 나오는 장대 음봉입니다. 즉, 이 매물대 소화 음봉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음봉이 있었기에 다음에 나오는 저 장대 양봉이 생긴 것입니다. 이 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수는 음봉과 눌림을 좋아한다. 이런 내용들이 몸에 각인되기 위해서는 실전에서 수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주 매매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실전에서 많이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단타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봉상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때 활용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사실 저는 성격 자체가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동네 한량처럼 설렁설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벌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러한 악마의 디테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치밀하지 않아도 여유롭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3가지 보조지표를 활용한 바닥에서 타점 잡기입니다. 사실 이것만 완벽하게 습득하고 매도 타점 잡는 방법만 추가로 익히면 수익 내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거는 그냥 곁다리로 천천히 배우셔도 됩니다. 하여튼 천천히 느긋하게 가면 됩니다. 그럼 복습하는 의미에서 아까 보았던 차트를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헬릭 스미스입니다. 일단 매수 타점을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3가지 보조지표가 보장해주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타점을 잡았다고 가정하고 그 이후 주가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잘 올라가다가 장대 음봉이 출현합니다. 아마 이 종목을 갖고 있던 많은 분들은 여기에서 매도를 결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버팁니다. 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매물대 소화음봉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사실 그 근거는 밑에 거래량에 있습니다. 고수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꼭 숙지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큰 음봉이 출현했는데 그때 거래량이 많지 않으면 이것을 고수들은 수익 실현 매물로 판단합니다. 정작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력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존버하던 개미들이 수익 실현을 했거나 본전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이전 차트에서 보았던 매물대 소화 음봉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손바뀜 음봉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세력들이 나갈 놈은 나가라 라고 탈출 기회를 준 것입니다. 다음날 출현한 도지형 음봉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도지형 캔들은 아니지만 유사 도지형 캔들이 등장합니다. 도지형 캔들은 음봉이든 양봉이든 방향 전환을 암시합니다. 제가 아마 이 차트를 관찰하고 있었다면 이날 혹은 그 다음날 추가 매수를 했을 것입니다. 바로는 아니지만 분명히 추가 슈팅이 나올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매물대를 소화했기 때문입니다. 매물대의 소화 음봉이 이렇게 중요한 캔들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음봉이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저점에서 상승하는 차트에서 상승 여력을 잃지 않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도중에 나오는 장대 음봉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고수는 눌림을 좋아한다는 명제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면 하늘색 선이 보이실 것입니다. 캔들들이 하늘색 선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타고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의 주제는 매물대 소화 음봉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고수는 음봉을 좋아한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연시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